이제 이 차이를 조금 이해하셨다면 다음 흐름으로는 실제로 각 펀드가 어떤 전략을 쓰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펀드의 성장 여정을 함께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총 가치는 이미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탈중앙화 금융이 어떻게 전통 금융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데요. 1년 전인 2023년 TVL 대비 5% 이상 급증한 수치인데요. 암호화폐 전용 펀드 자산 운용 규모 역시도 2020년 이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통 헤지 펀드의 성장 속도를 능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크립토 펀드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략을 또 5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중앙 금융 수익 전략이 이 최적화된 전략인데요. 이른바 수익 농사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투자자가 유동성 풀의 자산을 예치하고 거래 수수료와 토큰 보상을 동시에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퀸트 그리고 퀀트와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금융에 비해서 변동성이 조금 크기 때문에 많은 펀드가 머닝러신 기반 시계열 예측 모델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펀드는 LSTM의 모델을 사용해 단기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고요. 이를 통해서 0.5%에 2%의 일일 수익률을 꾸준하게 달성하고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거래소 간 간격 차이를 이용하는 이 차익 거래는 여전히 무위험 수익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하루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이 이를 통해서 소화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수 패시브 전략인데요. DPI처럼 주요 디파이 토큰을 편입한 지수 펀드는 투자자에게 시장 전체 흐름에 분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DPI는 이더리움 기반 14개 토큰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입을 하고요. 2025년 4월 말 기준 연초 대비 약 18.4%의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토큰화된 ETF 출시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개 비트코인 트레저리 모델인데요. 이 전략은 기업이 보유 현금 주식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장기 보유함으로써 재무 구조에 디지털 자산을 공식 편입하는 방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0년부터 이 전략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20만 개 이상의 코인을 보유 중인데요. 해당 기업의 주가는 같은 기간 S&P 500 지수를 크게 앞섰습니다. 유사한 모델을 시험 중인 이 스트리브 어셋은 2025년 1분기에 약 5억 달러 규모의 주식과 비트코인 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NFT와 게임파이 메타버스 연계 전략인데요. 일부 크립토 펀드는 가상자산 분야를 넘어서서 이 메타버스와 그리고 게임파이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해왔습니다. 플랫폼의 토큰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보해서 해당 프로젝트가 메인넷 출시 후 50배 이상 가격 상승을 기록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전통 헤지 펀드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진입했는지 또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이런 기존의 글로벌 매크로 같은 멀티 스트래티지의 디지털 자산을 통합해서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 말부터 그룹 내 거시경제 분석 역량을 활용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옵션 포지션을 결합한 델타 중립 전략을 구사한 경우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 변동성 구간에서도 연 환산 12% 이상의 수익률을 또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파생 상품을 위해 이용한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겠는데요. 이렇게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옵션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1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를 활용해서 현물 포지션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산이 토큰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채권 주식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STO 형태로 발행을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미국의 한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 펀드는 전체 AUM의 8%를 디지털 자산에 할당했고요.
이 중 60%는 현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40%는 디파이 토큰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펀드는 연초 이후 22%의 초과 수익을 기록했고요. 특히 4월 중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디지털 자산 부분에서만 5.3%의 월간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비트코인 ETF겠는데요. 2024년 1월 미국의 SEC가 최초의 이 스팟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에 블랙록의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출시 16개월 만에 AUM의 7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동시에 스팟 ETF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이요 6천만 주를 넘어서면서 ETF 매수 물량이 곧바로 현물 비트코인 수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마지막 주에만 스팟 비트코인이 ETF로 16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요. 이는 ETF 출시 이후에 최대치였습니다. 규제 환경도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미국의 SEC와 CFTC는 2025년 중반까지 추가적인 스팟 크립토 ETF를 승인하거나 인카인드 상환 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신청은 또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2025년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유럽에서는 블랙록이 3월에 첫 비트코인 ETP를 스위스와 파리, 암스테르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상장하면서 이미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유치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2025년 말까지 이 크립토 ETF가 북미 귀금속 ETF 규모를 추월해서 전체 ETF 시장의 세 번째로 큰 자산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리스크 관리 측면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밸류얼 리스크, 이 VAR 모델과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포지션별 변동성 할당 등을 통해서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그리고 크립토 펀드와 헤지 펀드 모두 멀티시그 그리고 콜드 월렛, 분산형 키 관리 솔루션 등의 이런 보안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